요새 커트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익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그 이유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적 좋은 애도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걔는 커트라인을 넘겼는데도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혜스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세결공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과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 영상을 시리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에요. 네, 첫 번째 영상, 어느 병원을 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네,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영상은요, 우리 취업의 준비 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를 3학년 때, 고3 때 치는 걸 알지만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고1 때만 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어떤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잠재력을 끌어당겨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지,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한번 쭉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결군 취업은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 있죠? 일단 먼저 다 공통적으로 일단 서류를 먼저 넣게 되고, 그치. 서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일단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면접을 보통 2번 보게 되고, 일단 필기 블라인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2번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블라인드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학력이나 뭐 이제 지역 그리고 성적 같은 것이 이제 블라인드인 상태에서 공개 안 되게. 나이도 블라인드인 상태에서 이제 서류 전형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호학과에 왜 우리 만학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경성대는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없습니다만 사실 다른 학교에는 나이가 꽤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 원하는 병원에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죠? 네.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이나 공립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병원들은 사실은 블라인드를 했던 적은 있어도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차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한번 해봐서 뽑아봤더니 만족스러우지 못했나 봐요, 병원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나라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청년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블라인드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학년 초까지는 병원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일단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블라인드 테스트를 국립, 공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그걸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도 잘 이용하시면 좋은 성취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전형의 시기가 좀 다르죠? 네, 차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빅5 병원, 대부분 빅5 병원을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영광이죠. 네,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빅5는 3학년 2학기까지만 성적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4학년 1학기 우리 제일 바쁜 시기에 원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빅5를 꿈꾸고 있다 하면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정말 최대한으로 잘 챙겨야 되고, 요새 커트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익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최대한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 3학년 2학기 겨울 방학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꼭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겨울 방학까지는 자기소개서 성적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고, 그러고 그 이외에 대다수의 이제 대학병원들은 4학년 1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를 하다 보면 4학년 1학기 성적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빅5를 제외하고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4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취업 병원이 선택이 됐다면 그 병원은 언제까지 성적을 받지라는 거를 이제 그 전년도에 간호사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취업을 떠나서 좀 길게 보자면 4학년 2학기까지 진짜 다 네, 중요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꼬리표거든요. 나 정말 이거 수정하고 싶어도 이게 탈바꿈이 안 돼.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되고 성격도 고칠 수 있어. 근데 이게 성적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지금 우리가 뭐 뼈 묻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을 때 그 모든 기회의 장에 성적표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성실했으면 대학생활 잘했을 것이고 대학생활 잘했으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적표는 끝까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취업을 떠나서 우리 길게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돈을 줘서라도 바꾸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성적 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적 좋은 애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걔는 커트라인을 넘겼는데도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붙은 애가 하필 성적이 너무 고득점자가 있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커트라인을 반드시 넘겨야지만이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커트라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넘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적 좋은 애들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성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학교 생활 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검사도 하고 면접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그 성적 한 가지만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간호학과가 너무 많이 생겼죠. 네. 전국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당 성적표 하나씩 맞아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추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누구나 로망하는 빅5는 들어가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결이를 봤을 때 다방면으로 이 아이는 굉장히 어떤 부분 모난 구석이 없이 균형감이 있게 잘 성장하였다라고 드는 느낌처럼 누가 봐도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도 놓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 한순간에 돈 주고 사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눈빛, 그런 제스처, 말투 이런 걸로 풀 세팅된다라는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들은 알아봐요. 쟤는 걔다! 라고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어느 정도 성실함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갖추어야 하는 되지만 꼭 그 커트라인이 아니라도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커트라인이 꼭 그걸 넘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됐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균형감 있게 두루두루 발전된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커트라인이 꼭 아니더라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커트라인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만데?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특정 병원을 서울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성적 석차 25%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일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간호학과 정원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빅5 병원에서 만약에 채용 인원을 줄여버리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학생들이 다른 병원을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대학 입시처럼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 개 병원을 들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생겨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O가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 커트라인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병원의 그 퇴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가가 지금 너무 고물가 시대고 우리 청년들의 그런 생활 보장이 좀 불안정한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작정 오늘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직서를 던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직률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사람이 이제 AI도 도움받아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부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간호사 창업 이런 것도 많아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가 다 부업 창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간호사의 사직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정부에서나 다 같은 목소리로 내는 것이 우리가 이 간호 문화가 개선이 돼야 되고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 쪽에서는 많은 부분이 지금 안정화가 필요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했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간호사가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개선,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더욱더 안정화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직률은 점차적으로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취업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제는 성적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해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대학 생활에서. 그래서 한번 리더도 조장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알바도 한번 해보고 봉사활동 많이 해보세요. 그 경험을 다 자기소개서에 써야 돼. 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성숙된 인간이라는 것이 이 내 눈빛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나올 때 이제 성적까지 뒷받침되어 준다면 우리가 그 좁은 경쟁의 틈을 뚫고서도 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쉽지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잘 써내야 되잖아. 자기소개.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그 자기소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이력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 칸에 자기소개서를 같이 적어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성장 과정, 그리고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부부, 이 네 가지가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병원마다 되게 특징적으로 추가되는 건 있지만, 그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할 때는, 보통 대학교에 일자리 이제 플러스 센터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특강처럼 들어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제 경험 분석지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경험을 분석하는 이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먼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사항이나 뭐 장학금,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뒤에 자기소개서를 쓰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석치? 자기 경험 분석치? 경험 분석치. 그건 어디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 대학센터에서? 네. 아마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먼저 작성을 하면 이제 병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역량에 맞게 이제 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생성 AI, 챗GPT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챗GPT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답변을 다양하게, 양질의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병원의 미션과 뭐 가치관이라든지 인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막 다 줘요. 다 긁어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챗GPT 안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줬을 때 그 웹사이트를 학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료 버전에서도 내가 긁어서 주면 돼요. 그 정보를 다 그냥 긁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취직할 병원이야 학습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서 원하는 간호 인재상으로 나의 이력서를 작성해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 장학금 받았던 이력,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두서없이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여기에 맞춰서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 4가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걸 써줘. 라고 하면 그 인재상에 맞게끔 내 경험을 녹아내서 이렇게 4개를 써줘요. 그런데 이 생성 AI가 답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100%를 요구하고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내 경험을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경험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뽑아낸다고? 라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 AI 혹은 여러분 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취업을 도와주는 각 센터에서 전문가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꼭 요청합니다. 우리 세결이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는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본인도 스스로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런 센터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런 센터 가는 거를 망설여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않아요? 네네. 너 어떻게 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학년 때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야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취창업센터에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4학년이 되면 여기 와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학과에서도 그 이제 담당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특강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연락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강 많이 했죠. 네. 비교과로. 네,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꿀팁 이런 게 있다라면은 우리 멘토로서 네. 멘토링을 해주는 입장에서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분석지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양식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서류를 여러 군데 넣다 보면은 계속 그 기법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역량 하나, 경험 하나로 굉장히 자기소개서를 빨리 작성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틀이 있는 글쓰기라서 그거를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스타 기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일 먼저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특히 원픽 병원이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병원의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의 미션, 비전, 인재상이 기본이고 병원이 자주 사용하는 컬러, 그리고 병원의 최신 뉴스, 그리고 기사들을 잘 찾아보면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작성을 해나가다 보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일수록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병원에 대한 이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많이 탐구해 보시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NCS나 그런 직업 역량 관련해서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 역량은 대인관계, 그다음에 고객 지향, 의사소통력, 성실성, 그다음에 신뢰, 팀워크, 이런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진짜 갖춰야 되는 역량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내용들은 최대한 다양하게, 내가 이런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역량들을 갖췄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최대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 PR지잖아요. 광고 글인데 그거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써봤자 병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가치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근거 기반으로 내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간호사의 직업 역량 이 부분이 나에게 있지라고 강점으로 이렇게 드러내어서 작성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지만 사실 쓰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 네 말 맞아 라고 하지만 그거 공감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쓰는 건 또 달라요. 어려워요.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결이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빈 종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뭐 스타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작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신의 경험 하나, 직무 역량 하나 이렇게 묶어서 잘 쓸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학년 친구들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에서는 경험을 이제 기반으로 쓰게 되는데, 결과가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을 받았다, 아니면 뭐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에 따라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료증이 나온다든지, 애초에 그쵸? 체계적으로 네, 내가 이 이수증이 활동을 할 나오는, 때, 네. 이수증 나오는 거, 봉사활동 네. 시간 나오고, 첨부가 돼야 되니까 그 입증 자료도 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연구 수업에서 간호연구에서 네, 왜 맞아요. 우리가 그거 상 주잖아요. 네. 잘하는 거. 그것도 상을 이불로 많이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한 팀만 주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금운동 이렇게 주면은 세 쪽밖에 못 받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4학년 1학기 때 그 행사 했잖아요. 근데 그 4학년 1학기 때 할 때 애들이 한참 이력서 쓸 시기인데 그때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이 수상에 대해서 이 포상한 것에 대해서 작성하여서 자기의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을 골고루 주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자기의 그 경험이 드러나는 성과로 제시가 되고 그거를 적절하게 병원에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자기소개서에 잘 작성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성과로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활동을 생각해보고 체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절만 하더라도요. 뭐 인자하신 어머니 아래에 뭐 정직하신 아버지 아래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냥 쓸 말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런 A양의 도움도 받고 이런 선배님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볼 때 얘가 성실하게 썼는지 우리 병원에 맞춰서 썼는지 이런 거 정도는 바로바로 한눈에 파악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오탈자가 있다든지 병원에 이름을 잘못 넣었다든지 우리 병원은 이런 가치관이 아닌데 뭐 맞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그 읽어보지 않고 바로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그 병원에 맞게끔 내 경험을 녹여내서 근거 기반의 글을 작성할 때 우리 세결 학생이 줬던 팁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타 기법이 뭔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